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그 조선일보 21일자네요. 박정훈 논설실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윤 대통령은 보수인가? 이재명 범죄 혐의에 혀를 차다가도 김 여사는 이러한 반박을 당하면 공세할 때가 많다. 보수 지지자들로선 속된 말로 좀 그렇다. 심정이 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실은 박정훈 우리 논설실장님이 써놓은 걸 제가 잠깐 읽어봤는데 제 생각은 전부 이렇게 일치한 건 아닙니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 한 가지 아쉬움은 이제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 있었지만은 의료 대란이 의료 계획이라고 그 윤석열 정부에서 펼쳤던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서툴고 또 급하고 막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 방법이 아니면 의료 계획이 될 수가 없죠. 그 전에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듯이 지역 의료 같은 거 또 필수 의료 같은 게 많은 부분이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정말 향후에는 더 큰 문제가. 그리고 지금 의료진들이 이제 사람들이니까 연세들도 드시고 해가지고 또 퇴진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그래서 이번 그 의료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윤석열 정부를 갖다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관리에서는 맞는 선택이다. 맞는 방향이다.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박정훈 우리 실장님 같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이번에 꼭 의료 계획이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계획에 이제 한 가지 얘기했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의료 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아프지 마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했다는 것은 참담한 얘기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료 계획은 누구나 동의한다. 그러나 실행 방식이 너무도 거칠고 가격하고 무모했다. 2,000명씩 5년간 증오이라는 숫자부터 비현실적이다. 계획을 한다면서 계획 대상을 어떻게 설득할지 면밀한 실행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했다. 그런데 몇 번의 정부에서 이걸 시도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그 의대 증원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의들의 일주일에 82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일했던 거.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지금 이제 개선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 이게 이번에 의료 계획이 아니었으면 이대로 또 계속 지속됐겠죠. 소위 가장 사람을 생명을 담보로 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82시간씩 수련 과정을 거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의료 계획을 시작하면서 여러 부분, 모자란 부분이 지역에 의사들이 전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를 지원하는데 이 중에서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형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거 거부하고 성형이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빠진다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계획은 잘 시작했다. 여기에 지금까지 7, 8개월 동안 국민들이 감내를 하고 이번에 추석에 의료 대란을 걱정했던데 그래도 정말로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잘 극복했다. 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는 보수의 영토를 잘라내는 뺄셈의 정치에 가깝다. 청년 정치의 대표성을 지닌 이준석을 여당 대표에서 끌어내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저하고는 생각이 틀립니다.
정치인들은 모름지기 표를 갖다가 끌어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치가 뭡니까? 바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바르지 못한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계에서 정리가 돼야 되죠. 많은 국민들이 존경해야 되고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많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민으로서 권리나 이런 걸 갖다가 정치인들한테 이임하고 그럼 정치인들은 뭐 4년이나 5년 동안 우리를 대표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연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뭐 특권화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이상하게 잘했든 못했든 말이지 뭐 하나의 뭐 앙국을 건설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잘못했어도 뭐 자기들끼리 어떤 뭐 형성이 돼 있는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보호가 돼 버리고 힘없는 국민들만 그걸 보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또 투표하려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국민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능력이 있든 없든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공천해갖고 내보내놓고 투표를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또 모여서 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뽑기 위해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끊임없이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를 얘기했었는데 우리 장기표 선생이라든가 몇 분 이런 얘기를 하고는 나머지는 전혀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나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 과연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